자, 아무 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오늘 아무 말 나들이 함께 해주실 김경탁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예. 이제 궁금하네요. 6월입니다. 예, 6월은 순국선열들의 감사하는 호국보훈의 달이죠. 네. 그리고 6월 항쟁의 달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패륜 사이트가 있죠. 아하, 네, 예. 일간 베스트 저장소, 줄여서 일베. 참, 예. 이 사이트가 2010년 4월 13일에 개설돼서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이 다양한 지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네. 여기 비추천 버튼이 민주화잖아요. 전 이해가 안 돼. 저 버튼을 보면서 정말. 전 나름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참, 예. 예, 민주화는 게 단어적인 뜻으로는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 원리들이 사회 안에서 제도적 문화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이런 뜻이고, 이런데 왜 이걸 민주화라고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공식 해명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공식 해명이 있었어요. 예, 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는지? 뜻하지도 않았던 게 있었네요. 예. 예. 민주화 버튼은 유저들의 투표로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 자료의 업로드 감시와 베스트 게시물을 선정한다는 맥락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회원들의 투표를 통한 게시물 선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민주주의를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며 저희 또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민주화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소리야? 개소리죠. 대단하다. 와, 대단한 개소리인데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한글인가,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네요. 해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만 해명 내용이 정말 좀 충격적이죠. 정말 예. 며칠 전에 그 경기도지사 후보 트위터론이 있었는데, 네, 경기도지사 후보. 일베 가입만 하고 활동을 안 하셨다고 주장을 하시는 우리 그 1번 후보께서 투옥된 게 전과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좀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저게 좀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었어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투옥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후보자 정보에 보면 전과 없음으로 나오고요. 네, 전과 없음으로. 김영환 후보가. 네. 그분이 토론에서 자기는 제가 반듯하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서 했죠. 전과 사범이신 분을 공격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맞받아친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참 이게 짤을 보면서 이거 되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미워도 우리당 후보라고 생각해서 찍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뭐 전과자한테 취업의 불이익 같은 건 없어야 되는 게 뭐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전과자가 너 이 정권은 민주화 운동 전과자나 다 똑같은 전과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이게 정말 아니지 않나. 그렇죠. 정말 사실 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그 옥고를 겪으신 분들은 저희가 뭐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죠. 고마워하고 오히려 참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존중을 표해야 될 텐데 그걸 공격을 하네요. 우리가 그 고발하겠다는 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 맥락에서 그것도 전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건 진짜 늘 자기 나름대로 법을 딱 정해놓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 그런 전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뭐 사과해라 하면 사과만 했다라고 자주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전과가 나오는데 촉된 건 전과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는 이게 정제되지 않은 본심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참 갑자기 말씀해 주신 게 일배 민주화,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한 거를 전과 아니야, 이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보수 진짜 우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진짜 보수 진짜 우파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보수 우파가 가짜라는 전제가 담긴 말이죠. 그렇죠. 선거에 이기려고 북한에다가 총 좀 쏴달라고 말하는 데가 우파이고 보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총 쏴달라고. 어떻게 그게 우파예요? 어떻게 그게 보수야? 그건 보수가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일단 보수도 아니고요. 그 하승주 소장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건 빨간당, 빨갱이죠, 빨갱이. 그렇죠. 야, 돈 줄 테니까 뭐 아니면 총 좀 쏴자 우리 뭐, 이거는
이 대한민국의 그 국익과도 전혀 맞지 않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그리고 그 총을 만약에 우리 그러니까요. 추전선에 있는 장병이 맞으면 대한민국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말이 안 되는 정치 거죠. 입단이에요? 이건 보수가 아니죠. 예, 그분들이 뭐 사실 뭐 속내가 뭘까 본질적으로 친일 매국 보신 배금주의가 안에 아, 정확하네요. 친일 매국 보신 배금주의. 예, 이게 안에 그 내재된 분들인데 이거를 대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를 대신해서 자기네 이념이라고 주장하는 게 보수 우파 개념인데 네. 자기들 전유물인 것처럼 하면서 뭐 민주화운동 세력은 빨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호국이랑 민주화가 서로 이게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소비되어 온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사실 이 두 개념은 이게 동전의 다른 양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현상이 그렇죠. 생긴 것이죠. 예, 호국 보훈의 달 할 때 호국 보훈이 한자로는 이 도울호, 나라국, 가풀보, 공훈.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호국, 예.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의 보훈. 이게 어허. 합쳐진 말인데 이게 좁은 의미로는 외적에 맞서서 우리 싸우거나 아니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거나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게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 이 체제 안정성을 지키고 오. 이런 것도 호국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전 세계에서 이게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도 있지만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 명단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반영이 돼 있어요. 어허. 이게 그 보훈 대상 분류를 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 유공자, 제대군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제대군이니까 오, 그러네요. 보훈 대상인 거죠. 여기서 두 번째 국가유공자 안에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가 포함돼 있어요. 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는 이게 별도 카테고리로 또 나와 있고. 야, 그러면 이렇게 민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예. 정말 국가 보훈 대상인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민주화 운동이 4.19랑 5.18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그 외 민주화 운동 관련자 분들에 대해서는 그 2000년 5월에 이게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마련돼서 이거는 또 이 집행기관이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에서 이게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예, 2000년이면 김대중 대통령 그쵸, 2000년. 당시네요. 2000년이면? 예, 이게 이 여기서 정의하는 민주화 운동이 정의가 뭐냐면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날짜가 딱 나오잖아요. 1964년 3월 24일. 그래요. 그 이 날짜가 궁금합니다. 이게 박정희 정부에서 예. 한일 수교 협상을 추진해서 그에 대해 반대하는 여러 운동도 있었는데 그때 63 항쟁이라고 하는데 어허. 그 첫 시위가 열린 날이 이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저기 저 뭐라 그러죠? 댓글 예. 별게 다 잠을 못 자니까 그 60항쟁 안 들어가냐고 우리 시청자께서 물어보셨는데 60항쟁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3년 이후에 있는 모든 민주화 운동들이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60항쟁 하면서 다친 사람이나 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보상 법에 따라 없잖아. 근데 그런 사람 행정안전부에서 있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죽은 사람 일단 없고 분신. 그래서 보훈 대상에서 안 들어간 거 혹시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예. 그 부분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논란이 좀 있어서 아마 보훈처에서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이게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도 한번 좀 생각을 취재를 해보고 싶은 건데 갑자기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보훈처는 희생한 분들을 네. 받드는 그런 일을 하는 대죠 지금 하는 게. 근데 가령 뭐 제대군이라고 해서 다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0항쟁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어떤 그때 공을 세운 사람을 기린다거나 하는 건 행안부에서 하겠지만 보훈처에서는 이 관계가 없는 것이 다치거나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치거나 그러니까 희생 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뭐 이렇게
찰과상 전 돌 많이 맞았습니다. 뭐 찰과상 타박상 말고는 큰 부상 없었거든요 그때. 네. 그럼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60항쟁도 엄청나게 평화적인 60항쟁은 6.29 선언으로 끝났기 때문에 진짜 평화적인 항쟁이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항복을 했잖아요. 네. 네, 정권에서. 네. 만약에 계엄령 선포했으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그놈의 계엄령은 자 그래서 예, 63항쟁에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참여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동지들이 63 동지회라고 해서 그 정치적인 큰 기반이 되죠. 이명박. 예.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국민의 뜻에 반해서 일본과 수교 협상을 맺는 거에 반대하는 걸로 이런 정치적인 기반을 쌓으신 분이 집권 첫 해에 국민의 뜻에 반해서 건강권과는 상관없이 아니 근데 저는 이제는 소고기 전면 개방을 추진했다가 저는 이런 모든 게 이제는 그냥 좀 받아들여지는 게 김문수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쭉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 믿을 거 하나 없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네. 정말 섣불리 마음 주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명박 김문수 사례를 봐도 이게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훌륭하다라는 증거가 되진 않죠. 네. 근데 하지만 그 경력 자체에 대해서 당시에는 훌륭했지만 변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운동가 이게 사실은 우리 치부일 수도 있는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 그 안에서의 부조리들도 있어요. 물론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모두가 나의 어떤 자의를 가지고 자아를 굳건히 향 상태에서 움직이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범위가 만들어지고 방향이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거죠. 떠밀려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내가 강해지고 내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중요한 어떤 사회나 뭐 세상과 그런 뜻이 아닌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게 인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평화로운 시기에 난 단순히 우리 과 학생회장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정유라 입학 이러면 그런 얘기 있죠. 근데 이제 좀 수사가 되는 거죠. 참 세상이라는 게 이 김백께서 준비하신 면할까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맥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 밖에서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하셨는데 그 다음 이제 그 양김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한 세대가 4.19 세대란 말이죠. 4.19 세대 그다음에 63 세대고 그다음에 민청학년 뭐 이렇게 유신 투쟁 민청학년 넘어오는데 그 사이에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각광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현 시대에 있는 그 86 세대가 각광받는 거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차세대라고 항상 주목받으면서 젊을 때 입문해서. 그랬는데 다 빛을 못 봤어요. 다 빛을 못 봤다. 그게 아마 떠밀려서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대류인 게 60항쟁 세대 처음으로 운동답게 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운동답게 한 60항쟁 세대가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경우는 그때 같이 했고 5.18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중간에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4.19, 63, 민청학년 유신 시대를 뚝 건너뛰고 바로 60항쟁 5.18은 또 그 전이군요. 5.18 항쟁과 60항쟁 세대로 바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은 것.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지금 박평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등 떠밀려 나왔냐, 잡아서 나왔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명박. 그러니까 그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경력이 뭐 그 사람의 인간적 훌륭함을 담보하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 경력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 그건 당연하죠. 그걸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 86세대를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나이대를 보면 그 86세대를 바라보는 젊은 사람하고 비슷한 갭이 있어요. 진짜 보기 싫었어요. 무슨 세대라고 하는 게 별로 존경심도 나오지 않고 진짜 이제 하든 뭐 어떤 존경심이
나오지 않는 어떤 이제 카리스마가 없는 존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이 민주화는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 이렇게 하면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전개된다고 설명을 해요. 네, 2단계나 3단계. 2단계는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정권 수립,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 또는 민주적 정권의 효율적 기능 이렇게 나누고요. 3단계로 나누면 자유화, 민주화, 사회화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대표 공약이 경제 민주화였는데 네. 이게 사회화의 한 측면이죠. 네. 물론 다 사기였지만. 네, 완전히 사기였죠. 경기도 이천에는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 6월에 개관을 했는데 네. 이게 이걸 개관하는 사업이 추진된 게 200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아이고 참. 이 정권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는 말이 민주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부제로 기억 그리고 미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다 이렇게 네. 새겨져 있더라고요.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이 드디어 왔는데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안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자유한국당하냐 그렇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묻지마 1번을 하려고 이게 말했던 거는 이게 그런 국가를 퇴행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적폐 세력들과 우리 민주화 세력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노무현주의자 이 문파에 소속된 여러 의견을 가진 개인 중에 한 명으로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네. 좀 근본적인 물음을 지금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왔어요. 근본적인 물음을 하게 됐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노무현 문재인을 부정한 것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정한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우리의 후보가 말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속 깊이는 인정하지 않는. 말로도 인정을 안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했겠죠. 했는데 그 순간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 전에 이런 것이 다 말뿐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고요. 저는 결론 내렸어요. 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서울 살거든요. 자, 제가 요즘 경기도 사시는 분들에게 참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많이 고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쩜 우리 뉴비 씨가 어느 시점에 상당히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침묵 내지 이렇게 외면해 왔었는데요. 대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움직임이 우리가 이제 뉴비 씨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 근데 그 따른다 안 따른다 관계 없이 우리가 생각이 흘러가는 것과 시민들이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는 간간히 얘기하는 거 말고 딱 정리해서 한번 얘기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원고를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자꾸 목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한 소절을 딱 집어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노래 듣도록 하죠. 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그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진심, 그것이 우리가 후보를 선택하고 우리의 투표를 한 표를 주는 그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무 말 나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추가만. 예. 민주가 민주 아닙니까? 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다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배워서는 알았지만
이게 정말 그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좀 여유되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 군주주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우리 노빠무빠들이 공유하고 있는, 누가 주창하지 않았어도 공유하고 있는 정신이라고 보면 우리도 이제 그 어떤 세력으로서 우리 아닌 국민들을 우리 군주로서 모시는 그런 정신들이 우리 다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도 주인이면서 그 두 가지,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진짜 체감하게 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였고, 지금에 와서는 진짜 확 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가면 사람이 먼저다가 민주주의의 가장 요체라는 것을 말로 하기는 쉽지만 몸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시대는 그걸 우리가 다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아웅알라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